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선 1부에서 상담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에 남겨주시면은 내일 계속해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별톡방에서 또 스타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고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톡스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신 후에 입장해 보신 다음에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시고요. 또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를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톡방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2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또 찾아오셨는지 잠시 뒤에 열어볼 거고요. 1부에서 퀴즈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 힌트 있는 퀴즈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화면으로 퀴즈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볼게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블랙 컨슈머, 2번 화이트 컨슈머, 3번 그린 컨슈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힌트 드릴게요.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속이 새카마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HG 시스템 스타의 의상을 주목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힌트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자, 수요일인 오늘 우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별톡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타이밍 좋아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리치 스타께서 별톡방에서 우리 별톡방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요. 문어님은 퀴즈를 별톡방에다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자로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문어님께서도 선물 타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문어님 산타 할아버지 썰매 타고 오시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제때 못 오신다고 하시는데 안 돼요. 주식시장에는 이번에 꼭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야 합니다. 산타랠리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히읗히읗님이 오늘 2부에서 나타나셨네요. 반갑습니다. 문어님 거짓말, 썰매의 타이어가 어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민재팬님께서 민재님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인데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재팬님,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직접 별톡방에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역시나 제가 도와드렸는데요. 2부에서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H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의 톡스타 로엔날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오늘부터 저 수 시스템 김은수 스타가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로엔날파는 인공지능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일 로엔날파의 이 시스템이 오픈됩니다.
제가 로엔날파에서 수 시스템, 그러니까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이 주식 투자만으로는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소개도 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좀 어두웠던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이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세게 반등을 했죠. 문제는 오늘 뉴욕 증시와 요즘에 상당히 시끄러운 이 유럽 증시가 조금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곁에는 이 투자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해왕스타님. 제가 지금 방송을 굉장히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문제가 오펙 이후 거래일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조금 조정을 주긴 했지만 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한 주 동안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 근황과 함께 인사말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다음 주 시황은 좀 공개를 해주시기 말지 바랍니다. 네. 너무 빠르게. 일찍부터. 자, 일단 이제 지난 한 주 오펙 이후에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어요. 오펙 회의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인터뷰에서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내용을 들고 이제 회의가 시작됐는데 이후 이제 120만 배럴을 감산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감산량 차이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위치값은 이제 장기 포지션이었죠. 이제 300틱 이상, 500틱 이상, 57단가까지 조금 이제 목표가를 정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장기 관점은 여러분들 실패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50.70 매수 단가에서 이제 57단가까지 이제 목표가를 정하고 간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상 이제 본절을 걸고 좀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강한 지지 라인이 밀리면서 이제 수익을 100틱만 먹고 나오는 상황이 연계가 됐는데 저는 지금 상황상은 사실 개인적으로 원래 장대 양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했으나 그거 자체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장기 관점은 지금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관점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리비아 문제가 좀 터지면서 오늘 급등이 좀 이어지지만 이 구간 내는 사실 이제 데일리 관점에 대한 매매 자체밖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오펙 회의 이후 50.70에 대한 단가 자체가 나오면서 이제 350틱이라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보고 있던 기준에 대한 지지가 조금 무너지면서 상황 자체가 이절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관점을 들고 갈 수 없다는 전제가 너무 깔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봐야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좋은 단가 내에서 다시 찾는 게 맞고, 지금 상황상은 이제 일봉상 지지 라인인가, 일봉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죠. 저항 라인까지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은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이 자리에서도 좀 시사가 될 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이제 오펙 회의 이후 왔던 어떻게 보면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 단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리비아 관련 소식과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유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이번 주 대응 차트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AG 스타님, 이 최근에 좀 블랙시트에 대해서 강력한 이 파운드 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빠졌네요. 이 속이 조금 다 후련하실 텐데, 네. 이 한 주간 근황과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파운드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드렸었죠. 네, 파운드는 사실 지금 이번에 브렉시트 부결 혹은 가결 이 안을 납두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ECJ 측이었죠. 이후에 지금 실질적인 법적 공방이 브렉시트가 통과해도 되냐, 아니면은 지금 영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브렉시트를 물러도 괜찮으냐, 이에 대한 좀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헤지펀드 물량들이 대량 매도를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ECJ 일단 부결 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공격 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11일 날 연타로
지금 의회에서까지 부결 나면은 그냥 우린 그냥 공격으로 파운드 무너뜨리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안 생겼죠. 지금 일단 의회도 그냥 미뤄졌고, 그다음에 지금 ECJ 건도 결국에는 그냥 가결로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의회에서 국민 투표를 다시 진행을 해도 되는 권한 카드를 가지고는 있는 상황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영국의 리스크가 많이 좀 사라졌다는 면에 있어서 공격적인 아예 파운드 무너뜨리기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파운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금 ECJ 건도 지나갔고 그다음에 EA 건도 역시나 리스크로 시장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도 포지션으로 공격 매도를 쳐서 지금 이틀째 연일 하락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는 좀 터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다시 재매도 포지션 들어가 줘야 되는지 혹은 이제 오늘장에 새롭게 매수 포지션 어디서 생기는지 이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좀 코너에 들어가 보죠.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우리 해왕스타님은 지난주에 어떤 글로벌 투자 상품에 주목을 좀 하셨는지. 네, 한 주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오펙 회의죠. 네, 12월 6일 날 이제 오펙에 대한 그 재고 직전에 이제 매수 단가를 조금 진입을 했어요. 재고라는 시황 자체는, 재고라는 이제 지표 발표 자체는 오펙 회의 직전에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강세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조짐은 안 보였고 회의에 대한 번복 가능성 자체가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단가가 매수 보기에 굉장히 적절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50.70 단가 매수를 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까지 시간을 보내는 그 상황을 마련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드라든가 오일에 대한 데일리적인 대응으로 이제 회원분들하고 조금 수익을 거둔 상황인데 사실 제일 아까운 거는 이제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오펙 회의 이후에 이제 기준선 위치가까지 조금 이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좀 성립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요. 아직까지도. 왜냐면은 이제 좀 재미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이제 50.70 매수 단가를 보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57라인까지 이게 수익 거두면 제가 일주일 휴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휴가를 못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사실. 근데 상황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이제 오펙 회의 다음 날부터 갑작스럽게 또 급매도 장이 뜬 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됐고, 그리고 리비아 문제가 또 터지고, 상황 자체가 진전이 안 보이는 여건 내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수 단가를 들고 버티기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워도 백틱 일절로 좀 마무리하는 상황이 그렇게 마련됐었어요. 350대까지는 갔었지만 추가적인 부분은 아직은 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추후에 또 한번 이제 시황적인 부분이 마련이 된다면은 매수 단가를 들이댈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일 관련해서는 데일리 포지션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원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0%였어요. 모두가 보고 있던 관점 자체인데 이제 말 한마디 멘트에 의해서 25%까지 조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FOMC는 시장의 유동성 자체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가격대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갑작스러운 매도장이 뜨려면은 금리 인상 주기에 대한 부분 제가 항상 체크하는데 좀 이따 추후에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5일 관점 자체를 이제 백틱으로 마무리를 좀 지은 상황인데 장기 관점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데일리 관점으로 이제 그 시장의 그날 장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짧게 단타 수익을 거두는 장밖에 형성이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도 오늘 이번 장기 포지션 자체는 마무리하고 추후에 이제 좀 좋은 자리 있으면은 다시 한번 재차 장기 들어가서 큰 수익 한번 거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5일에 지금 데일리 관점으로 좀 짧게 매수를 하시라. 한 100틱 정도로 이제 데일리 쪽으로 이제 보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일단 중국이 오늘 지금 미국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다고 한 발 양보를 했단 말이죠.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서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이게 양보했다고 그래 나도 이제 양보할게 라는 이런 성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 추가적인 진전이 조금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이제 5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해갖고 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 미중 무역이요? 네네. 미중 무역은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나스닥 차트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미중 무역이 문제가 됐으면요 미 증시가 벌써 꺼졌어야 돼. 이미 관세를 2번 작년에 부과를 한 상황이고 이거를 하니 많이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세요. 미중 무역이 이슈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속적으로 해소 가능성 자체는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 관세 2번 부과를 한 상황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미중 무역은 이제 2018년도 초반에 시작했어요. 근데 고가 갱신했죠. 단순히 유동성 확대장만 열린다고 제가 언급을 항상 드려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시황 자체가 움직임이 보이는 거지 저는 미중 무역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게 문제가 생길 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으로 이제 미국 부채가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커요. 부채. 미 부채가 너무 이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미중 무역에 대해서 이제 연동성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드리냐면은 미중 무역 관세 자체는 이미 2차례 부과한 구간 내에서는 고가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당위성이 부족한 거예요. 미중 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시점에서는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단순 유동성 랠리가 확대장이 이어진다고만 판단을 해야 되지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무너진다 이런 전제를 까고 가면은 매매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언제는 협상하고 언제는 협상 안 하고 해서 나스닥이 무너지고 오릅니까? 전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슈거리라든가 이제 시황 자체가 될 여지가 적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또 하지만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타이밍에 이제 국채 자체를 조금 더 긴밀하게 보는 그 상황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미중 무역에 대한 무기로 10년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될수록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오늘 이번 한 주에 조금 좋은 단가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핫데이 소개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미국 셧다운 우려까지 갈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G 시스템스타님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파운드는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품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파운드는 대망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좀 주목드릴 종목이 사실 오일입니다. 네, 지금 오일이 좀 특수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집중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아니었는데 좀 오일 차트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단가 오일, 그러니까 지금 오일 상품의 중요한 단가 지금 5일입니다. 숫자로. 오일 선에서 지금 굉장히 좀 특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4시 반에 강제 청산 물량들이 보통 나오죠. 강제 청산 물량들이 나오고 이때 같이 숏을 던져서 청산한 물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가 사실 뭐 기관들의 정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포지션들이 많이 터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일 4시 반 포지션에 이제 고거래량이 확 터져서 나오죠. 이때는 역 포지션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때 강제청산 포인트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미결제 약정 포지션들을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29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2주치 정도를 끌어서 29일 날에 이제 최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최고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들어서 연속으로 지금 26,000개가 넘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오늘 거래량은 별로 주목하진 않겠습니다. 평소 대비해서 특이하게 높은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29일, 1일, 그 다음에
그리고 11일, 어제죠. 네, 어제장 거래량입니다. 그럼 이 거래량 때 급격하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럼 이때 차트가 어떻게 됐었나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지금 29일장에서도 51단가 이하로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에는 50일 단가 위로 빠졌습니다. 네, 4시 반 전에 위로 빠져서 마감을 됐었고, 그 다음에 다시 6월 1일장에는 지금 4시 반 타임에 이미 한 번 더 아래로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지금 50일 단가 이하로 빠져서 청산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제장, 11일장이죠.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장 기준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어제장이고, 뭐 미국 기준 시장장으로 따지자면 전전일장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11일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나온 물량들 역시 지금 5일 단가 이하로 빠졌을 때 공격적으로 청산 물량들이 쫙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지션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매수에 대한 포지션들을 갖고 있던 물량들이 5일 단가까지 떨어지니까 공격적으로 강제 청산 물량들로 터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 포지션 단가에서는 더 이상 홀딩이 불가능한 물량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신규 진입 물량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 단가가 보통 이제 증거금 기준으로 해서 강제 청산이 나오려면 보통 250틱 이상은 본인 단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럼 지금 50일보다 250이면 얼마죠? 53.50이죠. 53.50 기준으로 해서 많은 포지션들이 매수를 스타트를 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단가보다 더 아래인 지금 5일선에서 추가적으로 진입이 나왔다는 부분은 역시나 강제 청산 물량들뿐만 아니라 5일 단가 아래에서 새롭게 매수를 보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기준으로 보실 때는 분명히 5일 라인 기준으로 해서 매수 포지션들로 터닝되는 물량들, 강제 청산으로 터닝이 됐던 신규로 터닝이 됐던 일단 터닝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기관들도 똑같이 캐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일 단가는 안정선이다라는 관점 하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차트를 밀어내려서 여기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던지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5일 단가 이하에서 매수를 했던 기관들은 역시나 블로킹을 아래다 치고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재매수 접근을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차트 보시면 그렇게 힘이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러서 본인들 매수 단가를 체결시키고 장기 상승세로 터닝을 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차트 자체가 최근에 일봉이 쭉 떨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50에서 5일선 여기서 단진동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 플레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장기로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점점 미열제 약성이 쌓여서 장기적으로 아예 호가 블록이 돼버릴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경우에 기관들의 핵심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대망의 종목이었던 파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파운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매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더 공격적으로 헤지펀드들 매도 물량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ECJ가 만약에 영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브렉시트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 날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한번 매도 쫙 10일에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11일에는 부결까지 나오게 되면은 더 강하게 매도 쳐서 파운드를 아예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조지 소로스가 처음에 1990년대에 공격 매도를 쳐서 수익을 냈던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게 맥락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브렉시트가 작은 이슈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처음에 EU에 가입할 때 조지 소로스 같은 최대 부자, 뭐 탑3 안에 드는 부자가 나왔던 그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파운드가 공격적으로 무너졌었다면은 또 다른 헤지펀드 대부가 이번에 탄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이번에 좀 헤지펀드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겠죠.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숏을 때려서 아예 국가를 하나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실상 지금 ECJ 측에서 영국을 봐준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노딜 상태다 보니까 EU 측에서는 영국의 상황과 딜을 진행을 해야 본인들 입장에서도 EU 국민들이 원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으로 영국처럼 이탈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지금 ECJ 측에서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처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합법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세움으로써 EU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인 부분에 앞서서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일단 헤지펀드들은 대기 물량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물량들을 쏟아냈죠. 그래서 거의 한 300틱가량 하루 만에 떨어뜨렸습니다. 공격적으로 300틱가량 떨어뜨렸고, 뭐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제 말씀대로 11장에 미리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당연히 이때 거의 100%, 그죠? 지금 본인
증거금 대비해서는 거의 100%가량의 수익입니다. 예,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뭐 수요일 날 같이 진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요일 날 저희 지금 방송하던 타임, 예, 이때 가격이 2780이었습니다. 예, 2780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단가까지만 해도 거의 한 200틱? 예, 200틱 좀 넘게 좀 강하게 빠졌죠. 예,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한 300~400틱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장에는 좀 특이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의회 표결은 그냥 진행이 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네, 지금 의회 표결까지도 연기를 시켜버렸죠. 지금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브렉시트를 본인이 물을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쥔 상태에서 의회도 조금 더 세이프하게 지켜가자라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는 브렉시트 딜에 대해서 부결날 가능성이 거의 65%가량으로 굉장히 높았죠. 한마디로 브렉시트가 영국과 EU의 협의 없이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65%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메이 총리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설득을 하러 돌아다녔지만 설득을 못 만들어냈어요. 사실 지금 이번에 미룬다고 해도 저는 못 만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 약브렉시트 찬성자분들 외에는 강브렉시트 찬성자, 그다음에 아예 브렉시트 반대자 전부 다 지금 의회 안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파운드 입장에서는 이 상태를 미루긴 했습니다. 리스크를 미루긴 했지만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일단 파운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이슈화됐다. 공론화됐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들어간다라는 입장에서 어제 좀 약하게 매도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틱수상으로 보시면은 뭐 한 200틱? 200틱 정도 내외의 틱수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공격적인 틱수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딱 이슈만큼만 치고 오늘 플레이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일단 저번 주에 저희가 매도로 들어갔던 2795 포지션 같은 경우 이 라인 단가 위로는 좀 올라오기 쉽지 않은 아직까지의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회 일정에 잡히거나 혹은 이제 메이 총리가 앞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안건에서 정부가 개입을 할 건지 혹은 말 건지에 대한 의견까지 정확하게 PR을 해주면은 그때 기준으로 파운드의 재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운드를 넘어서 좀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국 메이 총리가 지금 브렉시트에 재협상 한다라고 좀 이제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협상을 좀 EU에서 받아줄 하동의 이유가 좀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딜 브렉시트 그럼 이 노딜 브렉시트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사실상 이 노딜 브렉시트는 이 답이 없다, 뭐 완전 파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총선 다시 하면 그야말로 이 과거에 좀 제러미 코빈이 있는 노동당이 정권을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근데 문제는 이 제러미 코빈이 극좌파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정계 상황에 대해서 다시 좀 간략하게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좀 쉽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브렉시트 전까지는 메이 총리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의회 안건을 미루면서 브렉시트의 실질 이행 기간도 미루게 됐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 당장 미루진 않았지만 협상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EU와 협상 기존에 짜냈던 부분을 또다시 바꿔낼 생각이 EU 측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안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의회에 대한 표결 시점을 미뤘기 때문에 표결 시점을 미룬 만큼 역시나 브렉시트 시점이 내년 지금 3월 30일이었는데 이 부분을 역시나 미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점 자체가 미뤄졌기 때문에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도 치려는 움직임을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브렉시트를 추진하던 입장에서 뭐 정부 측이 내각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메이 총리가 그대로 진행해서 브렉시트의 막바지까지 전부 다 이뤄낼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동당이 찾아진 게 아니고 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 지금 글로벌 투자 핫딜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 글로벌 투자 상품 핫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먼저 지금 해왕스타님은 10년물 채권, 그리고 AG 시스템, 말이 너무 어렵네요. AG 시스템 스타님은 이 파운드 빅스 매수, 그다음에 골드랑 채권 ETF는 매도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럼 해왕스타님, 이 10년물 채권이면 이 매도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자세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이 화면 말고 제가 보내드린 화면 그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10년물 채권, 이제 골드, 그리고 엔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자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황은 사실 이제 빅스라든가 그런 걸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달러의 유동성 부분으로 좀 보는 게 장에 대한 추세를 조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 10년물 채권 보시면 아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선 이후에 새 차트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시는 걸 판단하실 거예요. 16년도 말부터.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세 개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네, 근데 10년물 채권 자체는 근데 조금 이제 성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올해 초부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미중무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가진 거는 이제 미 채권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재미로 던져요. 이제 썰전이다 보니까 재미로 좀 던지는데, 자, 미중무역하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이 이기겠죠. 근데 이제 미 채권을 무기로 이제 내다 판다는 이제 뉘앙스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일본,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오히려 이제 미 달러가 2017년도 말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단행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좀 더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골드랑 엔화, 안전자산이 동반 상승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채권은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에요. 제가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제일 이제 유심히 보는 건 10년물 채권이에요. 미 증시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 증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 자체를 2번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가갱신 랠리를 이어온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대변을 하는데 미 증시 자체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자, 다시 한번 통시지 띄워주세요. 네. 자, 17년도 이제 이번 연도 이제 초반에 들어오면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저희 동그라미 치신 데가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 미 금리 인상 이유인데 오히려 미 채권 자체의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 쪽에서 내다 파는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미중무역이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장기화 조짐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점이에요. 그럼 오히려 지금 단가 내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성립이 된다. 짧은 손절로 어떻게 보면은 국채가를 매도 질 수 있는 단가가 보여줘요. 자, 미 채권 최근 시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상승에 대한 장세는요, 일본 BOJ의 국채 매입이에요. 일본 BOJ의 미 국채 추가 매입 확대. 그러면서 상승 장세가 이어졌지만은 언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제 미 국채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에서 무기로 쓸지 이거를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돼요, 미 국채는. 강한 지지라인 자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11-50 관점에서 이제 매도를 보고 이제 조금 장기적인 투자를 조금 보셔도 된다. 뭐 이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자, 미중무역의 장기화를 였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강한 지지라인 구간 자체가 한번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매도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이 구간에서. 근데 조정 장세를 줬던 이제 단기적 시황은 일본 BOJ의 국채 매입입니다. 그렇지만은 미중무역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 심화될수록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제 121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가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단가가. 근데 이제 지지 단가 자체가 이제 두 군데로 좀 봐야 되는데 이 두 군데로 좀 보고 있는 관계상 손절 자체를 이제 2.50으로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2-5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에 대한 매도 구간이라고 조금 판단을 해요. 손절 라인도 정확히 형성되고 어떻게 보면은 단가 자체가 매도를 보기에 강한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무역이 심화될수록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 초반부터 이어졌던 정황상 한 번 더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대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이제 중국,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국채를 가진 양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이 미 국채를 엄청나게 매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양적 완화 정책을 매일 추구하다 보고 아베 정권 자체가 이제 양적 완화로 이제 표심을 많이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일본과 중국의 무기입니다. 이 미 채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미중 무역이 장기화될수록 어쨌든 간에 국채의 가격은 좀 더 추가적으로 매도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조금 시사하는 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단가잖아요. 여러분들. 손절을 놓고 갈 수 있는 좋은 단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매도로 보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 단가 안 왔으면 안 했겠죠. 추가적으로 계속 눌림자리 오면은 조정 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BOJ의 미 채권 매입 소식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준 상황이에요. 왔네? 매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채권에 대한 매도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큰 매도 뷰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딱 올라줬다는 게 이 매도 단가로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내내 심지어 또 재임을 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좀 미중 무역 전쟁이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제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이 집권을 할 것 같고, 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 집권을 하기 위한 공생관계가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좀 트렌드로 미국채 10년물을 좀 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G 시스템스타님, 파운드 빅스면 이 파운드 매도, 그러니까 이 파운드 숏이라는 이야기시죠. 이 파운드가 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골드랑 채권 ETF도 매도니까 이 결론은 그냥 다 매도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파운드 VX는 매도라고 직결할 수는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파운드 VX는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운드 V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아무리 박스권으로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거래량들이 몰려서 강진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VX가 수치를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일단 매도로 꺾인 부분도 있고요. 매도로 꺾여서 내려간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매도로 꺾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ECJ 측의 안건, 그 다음에 의회의 연장 때문에 매도 추세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잘 매도 추세가 일관성이 있으면 VX가 안정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매도 추세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시 계속 차트를 꺾고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역시나 VX가 진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헤지펀드들 거래 물량 때문에 역시나 거래량이 총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연계 선물 기준으로 빼서 보셔도 최근 3일 거래량이 초급증을 했습니다. 딱 보시면 지금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한참 높죠. 평균 거래량 보통 5천 건 이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움직임이 거의 한 평균 7천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량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차트 변동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게 VX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포인트에서 괜히 파운드의 방향성을 잡자, 그냥 파운드가 몰락할 때는 매도 치셔도 돼요. 몰락할 때 그냥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해지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죠. ECJ가 빠졌고, 그 다음에 영국 의회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일단 승인 심사를 미뤄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괜히 매수나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VX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장기 플레이를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VX는 거의 한 이번 12월에서 내년도 초까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해외 선물 기준으로 장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일단 그런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VX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포지션, 저는 기준선 기준으로 12선 이하로 빠질 경우에는 매수 플레이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채권이랑 골드에 대한 포지션도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골드랑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좀 이어서 가져가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골드에 대한 매수 플레이를 좀 가져가시기가 애매한 시점이 됐습니다. 일단 금리가 인상으로 빠지게 됐기 때문에 골드랑 채권 입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 강의 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고, 안전자산과 골드의 관계, 그리고 금리의 관계, 이 세 가지 세트를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골드를 분석하실 때
금리가 인상하니까 달러가 움직이고 그래서 골드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징검다리 가운데 달러 인덱스 좀 제발 빼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리랑 골드는 직결된 관계예요. 예. 골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그냥 골드 현물을 팔아서 금리로 넘어갑니다. 예.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깔고 가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채권 거래 하시는 분은 기관들도 있죠. 예,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채권 팔고서 금리를 넘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개인 현물들 물량이 공격적으로 골드에서는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금 상품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좀 유념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금리 인상 수치와 현재 골드 가격입니다. 예. 지금 금리 인상 수치, 퍼센트 수치가 지금 최근에 73에서 5선 사이 좀 진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잠깐 반짝 80%대까지 올라갔었다가, 그다음에 보통 저점까지 내려갈 때는 68선 정도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73에서 75선 정도 왔다 갔다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직전이 되면 보통 75에서 95%까지 들어가죠. 한마디로 20%가 더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20%가 증가를 하면은 최소 400틱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론 현재 골드 가격이 지금 1250 정도죠. 1250에서 400틱 떨어뜨리면은 거의 다시 1200까지 회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2018년도 이후에 골드 플레이 보시면 1200선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고 주고 있죠. 지금 거래량 부분도 나눠서 좀 보시면은 지금 1200선 이하로 빠질 때 거래량들이 대량 매집 물량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예 호가블록을 쳐서 1200선에서 버티는 모습 보이다가 저번에 9월 인상 이후에 9월 인상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매도 랠리가 나왔죠. 매도 랠리 나오니까 이때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 한 번 더 플레이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1월에는 1200선 지지받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지속되는 관점에서 역시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1200선 이하까지 뺏어 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그럼 이번에는 골드를 베팅하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도 랠리를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매도 추세를 잡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도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굳이 매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다면은 저는 골드보단 채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골드는 일단 저가의 한계가 있어요.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치 변동성의 기준 자체가 금리예요. 채권은 언제나 기준선이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현재 지금 3.2%보다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3%대 초반까지 다시 떨어졌죠. 이 상태에서 역시나 4%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걸로 아직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ETF로 분할로 진입하시는 거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자, 선물장으로 들어가시지 말고 ETF로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 어차피 1년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플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건 그냥 1년 장기로 끌고 가셔야 되는 월물입니다. 월물을 잘라가지 마시고 장기로 끌고 가셔야 되는 해당 상품이죠. 그래서 롤오버를 굳이 직접 다 하지 마시고 그냥 ETF로 빼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채권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전에 한 번 더 뭐 일본에서 매수를 치던 중국에서 매수를 치던 그 단가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ETF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120포인트 20에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고 한번 치고 올리면 120포인트 10에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단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단가에서 들어가시면 장기로 버티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로 밀리는 거를 못 잡으시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정적인 단가로 진입하실 수 있는 확실한 단가로 진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1년 끌고 가시면 되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번에 매도 랠리가 쭉 빠지게 될 경우에는 매수 플레이로 확 전환하실 수 있는 기회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 당일 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청산 물량 더 공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 기준으로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 미리 아래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 ETF 매도 중기로 보시는데 이 해왕스타님하고 보시는 뷰는 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스 변동성 지표니까 꼭 매도보다는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은 이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건데요. AG 시스템 스타님은 가져오셨는데 이번 주 베스트픽 어떤 상품을 언제 매매 시그널을 주신 건가요? 네, 저번 주 금요일에 드렸었고요. 사실
뭐 수요일에도 제가 파운드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 가져가셔도 된다. 헤지펀드들 매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올라오더라도 헤지펀드들은 매집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단가 수요일 기준으로도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금요일장에 수요일 단가보다 살짝 더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그냥 블로킹이 쳐졌죠. 블로킹이 쳐졌었고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장에 추가적으로 신호를 하나 더 드렸어요. 금요일장에 2795선 기준으로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리고 분할 진입 물량은 2790선에 진입 가능하시다. 이렇게 시그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기준으로 거의 지금 2790에서 현재 아까 저가 2480 이 정도까지니까 거의 한 300티 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랠리를 쭉 다 먹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청산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차피 ECJ권 끝나고 그 다음에 영국 의회권 끝나고 나서 청산하시면 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 새벽장이었죠. 새벽장에 청산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뒤늦게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오늘까지 청산을 마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레이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매매 타점도 중요하지만 펀드 세력들이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부분을 먼저 알고 들어가실 때 호가 블록에서 손절을 더 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실 수 있는 뷰가 생긴다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2795, 2790선 300틱짜리 이 베스트핏까지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죠. 모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바로 민지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 시장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선 세 분 보내드리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 별톡방의 세희님께서 종목 상담 올려주신 글 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희님께서 웨이브 일렉트로 24,000원에 30%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업종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1% 넘게 빠지면서 12월 달 들어서 한 거래만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웨이브 일렉트로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호가 물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홀딩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마지막 마진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19,000원 상에서 지금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 플레이, 한마디로 받쳐주고 있는 매수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만 손절 라인 확실히 지키고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래로 빠지게 될 경우에 빠른 손절 처리 들어가시고 1차 목표가는 26,28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세워드렸고요. 1차 목표가 터치 시에는 2차 목표가도 저희가 세워드리니까요. 톡스타 방송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거나 LG 시스템 스타. 2차 목표가는 28,500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지금 잡아드렸네요. 28,500원이죠? 네, 28,500원.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28,500원까지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수익 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스타분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뤄본 수요일이었습니다.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봅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블랙 컨슈머죠. 1번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알려드릴게요. 5095님, 6627님, 9746님, 1184님과 7247님까지 오늘은 이렇게 5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언제 전화 드릴지 모르니까요. 꼭 전화하기 잘 확인하시고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그리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세 글자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서 무료로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